네, 자소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이것도 또 할 얘기가 되게 많은 항목이죠. 두 번째 항목은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자라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볼 때 여기서 짧으면 짧을수록 네. 어려워요. 많은 네.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반장 꼭 해요? 반장한 거 꼭 써야 돼요? 뭐 동아리 장한 것만 써야 돼요?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장한 것만 써요? 이러면서 저희는 오히려 장했던 것들을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어. 정말 거기에서 뭔가 얘기할 거리가 있다라고 하면 쓰지만 그런 경우는 이거는 피해라. 네 다른 애들도 다 반장을 쓸 텐데 니까지 반장을 쓰면 네 자소서가 아예 안 읽힐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어떤 그 모든 활동에서 뭔가 그 리더 역할을 해. 네가 정말 리더는 아니었지만 리더 역할을 했던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가장 적절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 갈등 관계가 있고 그 과정에서 네가 어떤 나름의 해법이 있었다라고 하면 장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로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애들한테 맨 먼저 던지는 질문이 있거든요. 이것을 네가 생각할 때 공동체는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니? 공동체가 뭔지를 이게, 먼저 바라는 네, 거구나.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애들이 답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거에 가장 부합되는 활동은 뭐가 있어? 라고 하면 대부분 반장 이런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 팀 활동할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느꼈어요. 그걸 그대로 써.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일단 장을 했던 활동들은 1번 항목에 넣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 네, 리더십도 괜찮고 그 다음에 나눔 배려도 괜찮다. 그러면 이 두 개를 갖다 우겨 넣어가지고 800자 안에 두 개를 쓴다? 상당히 무리수가 많이 따르더라고요. 실제로 애들이랑 같이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800자에 두 개를 쓰는 거는. 해보다 보니까 아 이건 한 개만 쓰라는 얘기구나. 예, 그 본질적인 내용을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반장이나 장 같은 활동 같은 경우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쓴다? 그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어차피 뭐 자율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하다 못하더라도 행특에라도 적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학급을 회장을 했는지 뭘 했는지는 드러나 있어요. 드러나 있고 오히려 자기소개서에 이제 2번 항목에 넣겠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존재감이 드러났을 때에 하는다. 그러니까 본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든지 본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행사가 정말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었다든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이 있으나 없으나 이것은 잘 됐을 행사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방정식이 돼야 되지 항등식이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있거나 없거나 무조건 잘 될 행사였어. 그럼 본인의 그 주도적인 어떤 역할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얘기를 많이 들어줬더니 문제가 해결이 됐어. 이거는 누가 있어도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 그 두 번째 많이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질문이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얘하고 뭐가 안 좋았는데 얘네를 이렇게 해서 뭐 갈등 상황을 해결해 줬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서 뭐 이거를 뭐 어떻게 해서 뭐 이게 뭐 성공이 끝났다라든가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남에게 보일 수 있는 가시적인 뭔가의 그 업적 내지 결과가 나와야 될 그런 내용만 써야 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 두 번째 항목을 딱 얘기를 했을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 저는 장을 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뭐 그렇게 해서 뭘 만들었거나 갈등을 해결해서 뭘 한 게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런 얘기들만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식의 내용들도 써도 되는 건지. 뭐 그런 게 없어요라고 한다는 얘기는 자기는 이제 혼자 했다는 거죠. 대입 준비를 그러니까 대입 준비를 안 했어요. 경쟁력이 떨어져요.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그런 얘기는 아예 쓰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짓이면 안 되겠지만 100% 진실할 필요는 없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한 적도 없어요.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걸 갖다가 지금 애들 중에서 여기 힘들어하는 애 네. 중에서 되게 그 MBTI E 중에서 보게 되면 E 말고 I인 애들 있잖아요. I는 정말 소수의 인원들과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사례찾기가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때 마지막으로 하게 되면 그래, 니랑 제일 친한 애랑 뭔가를
학교에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도 쓸 수 있다고 라고 하면 그때 가서 쓰기도 하거든요. 진짜 극 아이인 애들은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애들은 이 항목을 또 되게 가중치를 드는 모집 단위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되게 뭐, 중요하게 네. 생각하는 친구들도 뭐 많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자과대보다는 네. 공대 계열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쵸. 거의 뭐 그쵸 팀플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뭐 있냐면 성과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거는 양보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 문제 상황을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만 드러낼 수 있어도 그러니까 그걸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라는 것만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 말씀하시니까 드는 생각이 이게 그 웹 개발할 때 이거 되게 많이 싸우거든요. 특히 뭐냐면은 이게 기획자가 있고 그다음에 디자이너가 있고 그쵸. 그다음에 개발자가 있어요. 네, 생각하는 수준이 다 달라요. 달라요. 네, 기획자는 좀 인문계적인 요소들을 많이 봐요. 그리고 디자인은 예체능적인 요소들을 많이 그러니까 보고, 시각적인 네, 거. 그 다음에 개발자는 딱 공학적인 요소를 봐요. 그러니까 인문계, 자연공학계, 예체능이 같이 팀을 짜가지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표출하는 방식도 다른데 같이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참 힘들어. 네, 이게 이제 갈등이 씨앗이 되고 그래가지고 팀 깨지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내용이면은 이런 거 쓰기가 상당히 좋죠. 네, 근데 사실 학교 생활하면서 그렇게까지 크리티컬하게 그렇게 나오는 부분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안정적으로 가는 거는 나눔 배려 활동, 봉사 활동이 가장 좀 만만하긴 하죠. 그리고 이제 학교 내에서 이제 본인이 자청해서 솔선수범해서 했던 내용인데, 근데 이거 쓸 때 저는 좀 주의사항을 줘요. 너무 당위적인 거는 쓰기가 힘들다. 쓰지 마. 그러니까 넌 왜 이 행동을 했니? 당연히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재미없어. 저는 이거 위선적이라고 부를 것 같아요. 사관학교 자소서 그렇게 써봐야 돼요. 거기는 그런 거 좋아하니까. 네, 사관학교는 그럴 수 있죠. 근데 대체적인 이제 대학에서의 자소서는 너무 극단적으로 착한 티를 낸다든지 극단적으로 너무 사회적인 어떤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형태라든지 이런 쪽의 당위성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은 글쎄요, 저는 좀 신뢰하기 힘들다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제가 드릴 질문이었는데 네. 왜 이렇게 뭐 나눔 배려 막 타인과 공동체 나오면 학생들이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나는 다 들어줬고 굉장히 좀 인성적인 부분 저는 정말 착해요라는 거를 좀 네. 쓰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성적인 요소를 묻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인성하면은 착한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쓰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꼭 그럴 필요가 없는 건지. 저는 오히려 대선 할 때, 대통령 선거 때, 뭐 후보들의 면면을 볼 때 사실 도덕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인성이나 도덕성 같은 경우에는 좀 1순위는 안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대통령이 너무 인자하고 되게 좀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되게 이러면은요 국가 간의 경쟁을 하면서 이익을 두고 다퉈야 되는 사람인데 이것저것 다 퍼주고 앉아 있으면은 그 뒷감 나고 또 국민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에서도 볼 때 아버지가 되게 좀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식구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엄마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인성이 항상 베풀고 이런 것만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학과 들어가는데 애가 그 이익을 두고 또 싸워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 너무 베푸는 걸 좋아해요. 사회복지 뭐 되게 길 가는 사람들한테 항상 동전을 나눠주고 있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한 영역이 있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익을 두고 다투면서도 좀 문제를 원활하게 풀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과가 있고, 그러니까 사회복지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어떤 봉사, 희생정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경영학과에서는 솔직히 솔선수범이나 희생정신을 가지고 하면은 기업 운영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경영자는 경영을 해야 되지 솔선수범한다 그래가지고 실무를 갖다 이것저것 다 뛰고 앉아 있으면은 그 회사 안 돌아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영학에서는 또 별개로 그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인성이 착해야 된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저도 저희 학교에서 이 부분에서 기억에 남는 글 그리고 합격한 사례에서 보게 되면 반성의 글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반성의 글. 네, 되게 반성의 자성찰적인 것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애들이 안 쓰려고 하는 그런 포맷인데, 그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어릴 때 청각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때문에 자기가 움츠러든다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말이 어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버무리고. 근데 1, 2학년 때 과정에서 걔하고 모든 활동을 하는 게 너무 싫었대요. 아, 반성이 들어가는구나. 네, 처음에. 예, 내가 그렇게 왜 그랬을까? 되면서 근데 어느 순간 그 애한테 자기가 하는 행동을 점점 나이가 들니까 주변 친구들이 나한테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걔도 걔에 대해서 되게 뭔가 화해의 장면을 넣어요. 좀 소설스럽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겠다라는 걸 좀 정리하는 걸로도 가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돼서 좀 반드시 인성적으로 원래부터 뛰어난는 아니었어요. 근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애다라는 걸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면 되게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볼 때 이거는 노력한 경험이 빠져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좋은 케이스는 아닌데, 근데 사실 이제 대입에 있어서 가장 가중치가 떨어지는 항목이 2번 이야. 항목. 네, 예전에 3번이었던 봉사활동. 저희는 오히려 음. 좀 2번도 전공적 합성을 드러내거든요. 아, 여기서요? 그럴 네. 수 있죠. 아, 그럴 수 있지. 아까 네. 얘기하신 것처럼. 아니요, 그 공대뿐만 아니라 걔 같은 경우가 그 말이 어눌한 걸 건들면서 도움을 주는 장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걔가 쓴 게 언어 관련 학과였어요. 그래서 어떤 그 입모양을 가지고 그 뭔가, 발음을 하거나 이런 것들, 그러면서 여기서도 충분히 그 과정에서 전공적 합성을, 그러니까 특정한 과만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과가 다 드러낼 수가 있거든요. 교육계통은 당연히 그렇죠. 교육봉사 다 들어가니까. 근데 네. 교육봉사는 또래 너무 멘토링. 인위적이고 네. 자기적이잖아요. 그렇게 돼서 모든 학과 중에서도 그 관련된 활동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인위적이지 않고 자기적이지 않게 쓰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쵸. 아니 제가 예전에 어떤 학생이 그 얘기를 했는데 1번 항목에서는 굉장히 진짜 좀 약간 아카데믹하게 쓰고 2번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자기는 에피소드나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가볍게. 저는 오히려 일관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전에도 이제 1000자, 1500자 분리가 돼 있었지만 사실 이거는 구분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학습하고 그 다음에 어떤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배열의 문제고 순서상의 문제지, 사실 그게 그렇게 크리티컬하다라고 생각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이번 항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이나 이런 부분 어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른 부분의 요소가 드러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항목 자체를 너무 구분짓지 않는 게 오히려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1번을 너무 아카데믹하게 썼는데 2번이 되게 에피소드 중심으로 가면 동일인물처럼 안 느껴질 것 같아요. 이 아카데믹한 애가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차라리 정말 1번을 아카데믹하게 썼다라고 하면 전 2번은 조금 교과서적으로 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맥락을 맞출 필요 있다는 거예요. 1번, 2번, 3번을 다 따로 써버리면 좀 정말 1번은 A라는 애가 쓰고 2번은 또 B라는 애가 쓰고, 그렇게 느껴져 버리는 글이 가장 안 좋은 글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런 애라고 하면 전 2번은 정말 그 교과서에서 답을 얘기하는 그런 사례가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번에서 이제 학생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뭐 하다못해 이제 내가 공동체라는 거 아까 얘기했던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이니까 공동체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해서 결국 내가 이 안에서 이제 어떤 일을 했고 나의 어떤 부분을 좀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거, 그리고 아까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거를 썼을 때 논리적인 근거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냥 무작정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을 했어요 라는 아까 영웅담 비슷하게 내가 이걸 완전히 한 방에 해결했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안 되고, 내가 이걸 위해서 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노력을 했으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뭐가 있었다라는 것들까지 좀 쫙 한 번에 보여질 수 있는 글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신 거죠. 네.
네. 그리고 거기다 약간 집어넣으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 요소 안에서도 전공 적합성을 충분히 조금씩 드러낼 수 있다. 그렇죠. 이제 네, 감칠맛 나게 MSG를 네, 좀 섞어서 띡띡 이렇게 할 수 집어넣어서 있죠. 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착한 학생만 바라는 게 아니다. 꼭 착해야만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걸 네. 좀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